박진영의 찐터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입니다. 예, 혹시라도 마음속에 품었는데 아직 밝히지 못한 이야기나 계획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마음껏 포부를 밝혀주십시오. 저희가 가슴 깊이 박수 응원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으로의 계획, 꿈 갖고 계십니까? 지금 나무 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이 이곳에서 꼭 일해보고 싶다. 네. 그런 나무병원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개척하면서 지금 분야에 대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하고 같이 일하고 싶은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있는 게 꿈입니다. 의미를 좀 더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나무병원, 일하고 싶은 나무병원이라는 의미는? 보통 나무 의사를 꿈꾸시는 분들은 나무를 직접 보면서 이 나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들을 많이 해보고 싶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고, 그 다음에 나무가 아픈 피의 원인 자체가 다양하거든요. 그 다양한 원인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나무병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게 꿈입니다. 그렇군요. 네. 내가 죽기 전에는 이걸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있으신지요? 저희 좀 전에 제가 한국 수목 병명 목록집하고 한국 수목 해충 목록집에 이제 병이 한 1,100여 종, 해충이 2,200여 종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나무 병든 모습과 그다음에 이 병을 일으킨 병원균의 사진, 그다음에 이 나무를 가해하는 해충들의 사진들을 다 모아서 도감을 출간하는 게 목표입니다. 아직 그런 게 다 모아진 건 없나 보군요. 네. 오, 그렇군요.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이제 나무의사 국가 자격제도가 도입이 됐고 2023년도에 전면에 시행됐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나무의사가 되려면 뭘 준비해야 되고 어떤 시험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나무의사가 될 수 있다.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나무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응시 자격을 갖추셔야 돼요. 네. 응시 자격을 갖추신 상태에서 먼저 전국에 13개의 양성기관이 있습니다. 양성기관에서 15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네. 양성교육을 이수하시고 나서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나무의사 자격시험을 응시하시는 건데요. 네. 나무의사 자격시험은 크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차 시험은 수목, 병리학 등의 5개 과목을 보고 있고요. 이 1차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은 2차 시험을 이렇게 보시는데요. 2차 시험은 수목 피해 진단 처방과 관련된 서술형 시험과 그다음에 나무하고 나무 병해충, 그다음에 외과 수술 또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실기와 관련된 실기 시험을 보시고 나서 최종적으로 합격하시면 나무사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수목 진료 관련 분야의 전공자여야 되고 산림 조경 분야 자격 소지자, 경력자 좀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죠. 이렇게 비전공자들은 그러면 접근하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현재 2021년도에 조사했을 때 나무사 그때 161명을 상대로 했을 때 한 30%가 비농학 계열이었거든요. 비농학 계열의 합격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수치가 점점점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계셨어도 지금 보통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 다른 비농학 계열이었지만 방송통신대학교 들어가셔서 편입하셔서 거기서 수업을 들으시고 관련 자격증, 응시 자격을 갖추신다든지 그런 분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일반적인 자격이 없어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수목치료 기술자라든지 그런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나서 3년 정도의 수목진료 관련 분야에 종사 경력이 있으시면 또 응시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 방법을 선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즉 전공자도 되지만 비전공자라면 관련되는 자격증을 따고 또 거기에 대해서 실무 경력을 쌓으면 시험을 봐서 나무의사가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나무의사를 꿈꾸는 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더 해보고 싶으면 앞서서 이제 본인은 나무의사 만족도 100%라고 하셨는데 혹시 수입 관련해서도
이 얘기를 좀 해주실 수 있는지. 지금 나무 의사의 수익과 관련돼서는 2021년도에 네. 조사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2021년 조사 시 약간 나무 의사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 약간 다른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경력이 높아질수록 당연히 임금이 높아지겠죠. 그때 통계로 했을 때 한 15년 이상 종사하신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월 600 이상인 걸로 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의 수입, 소득을 네. 갖고 있다. 혹시 나무의사를 꿈꾸는 분들이 이런 성격이나 아니면 좀 직업에 잘 맞는 특성 이런 게 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성격마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네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성격이 딱 이 나무의사에 맞는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이제 나무의사로서 가져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이제 먼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보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경청해야 됩니다. 모르는 게 많거든요. 모르는 게 많고 물어봐야 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나무한테도 물어봐야 되는 게 있고 나무 외에 이제 주변에 예를 들어 저희가 피해 원인 자체가 병이다 그러면 병과 관련돼서 좀 많이 아시는 전문가분한테 물어볼 때도 있고요. 해충이다 하면 해충 전문가한테 물어봐야 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청하는 자세가 있다면은 그러니까 나무 의사로서 좀 좋은 나무 의사로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나무의사의 직업의 매력 이걸 네.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먼저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죠. 그러네요. 네, 자연과 더불어서 또 오랫동안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직업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평생 직업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보통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좀 하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저희 분야는 기본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뭐 진단이라든지 치료 경험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일하면 일할수록 더 명의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나무의사를 꿈꾸는 혹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나무 의사는 이제 사람을 고치는 의사의 진료 과목으로 그러면 가정의학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가정의학과는 아주 여러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각 분야에 대해서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의사도 최종적으로 전문의가 되려면 인턴 과정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잖아요.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거치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나무의사를 꿈꾸시는 젊은 친구들도 먼저 나무의사를 자격을 취득하셨다 해서 끝내시는 게 아니고 시작인 거예요. 나무의사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이제 진정한 나무의사가 되기엔 출발점에 서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 사람을 고치는 의사들이 걷는 과정 이상만큼 내가 이 정도의 시간과 노력을 드리겠다는 좀 마음가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보통 그 당시 20년 넘게 이제 나무병원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 그때 대학교 2학년 때 생소한 분야, 네. 당시로는 생소한 분야의 나무병원에 내가 취업해야겠다라는 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하셨는데 네. 아마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새로운 분야에 과연 도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두려움도 있을 네. 것 같고 이런 이야기를 좀 어떻게 더 해주시겠습니까? 젊었을 때 그 분야가 전망이 좋고 나중에 월급을 많이 주는 걸 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나무병원이라는 걸 처음 들었을 때 그럼 여기는 뭐 하는 거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먼저 조사를 했어요. 나무병원은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거를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될 지식, 공부해야 될 지식, 그것들이 그러면 나랑 맞는지를 한번 보고요. 그러고 나서 막상 그 나무병원에 종사하기 전에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알면은 그 일이 얼마나 또 나하고 맞는지 또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 조사 과정도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나와 맞는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들어가서도 몇 년간은 좀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이 시청자한테 이것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내가 봤던 나무 중에서 시청자분들이 이 지역에 가서는 이 나무는 꼭 한번 보는 게 네.
인생에 뭔가 줄 수 있는 나무다. 좀 전에 말씀드린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음, 하고요. 그 다음에 순천의 천잠 쌍향수 또 이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에 찾아보시면요. 이쁜 나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멀리 찾지 마시고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우리 주변에 어떤 천연기념물이 있지? 그리고 어떤 오래된 나무가 있지? 그리고 어떤 아름다운 나무가 있지? 검색 한번 해보시면요. 금방 찾으세요. 거길 먼저 보시는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나무사는 일정한 자격 조건을 취득한 후에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수양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나무사가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저희가 나무가 안 좋으면 나무병원을 찾아야 되겠다는 어떤 신뢰를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저희가 하는 이 나무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나무는 건강해지잖아요. 건강해지고 또 그 건강해진 나무는 또 저희에게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무가 아프거나 하시면은 나무사가 있는 나무병원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더 진하게, 좀 더 딥하게 세상의 핫이슈 피플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박진영의 찐터뷰. 오늘은 나무의사 문성철 원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